여러분 먼 길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여기 와 보시니까 환경은 좋지요? 예, 날씨도 좋고 아침에는 파도가 그냥 백사장 끝까지 오더니만 지금은 또 멀리 이제 물러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연의 법칙과 몸의 법칙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몸과 흙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토불이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치유할 때는 사실 이제 자연을 좀 그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기, 뭐 기치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 공기, 곡기, 지기 뭐 이런 기자. 근데 기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라는 걸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기라는 말 하죠. 전기. 전기. 전선에 흐르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라 그래요. 요즘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대세를 앞두고 연구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할 때 전선 없이 충전하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죠, 또. 예. 우리는 전기라는 것이 꼭 선을 통해서만 충전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공명 에너지를 통해서 전선 없이 충전이 돼요. 그래서 생리학을 이해하는 이제 가장 기본이 피를 통해서 건강 원리를 아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화학적이고 포괄적이라서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전기 원리입니다. 전기 원리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건강의 원리를 한 번에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몸도 자동차처럼 배터리에 전기가 충전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도 배터리가 있어요. 그 배터리가 뭔가 하면 뇌가 배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며칠간 쓸 수도 있는데 이 인간의 두뇌의 배터리는 전선 없이 충전돼요. 전선 없이. 근데 이것이 한 무한대로 이렇게 충전해 놓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매일매일 충전받게 돼 있어요. 언제 충전받는가 하면 잠자는 수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잠을 계속 안 자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마비가 와버리고 기억력이 없어요. 에너지가 흐르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계속 잠을 많이 자고 자야 되고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 뇌의 충전력이 약한 거예요. 원래 인간이 처음 창조함 받았던 아담의 충전력하고 오늘날 우리의 충전력의 차이가 생리학적으로 보면 한 20배 정도 차이 난다고. 우리가 20분의 1밖에 에너지를 충전받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기 자동차가 에너지를 충전받지 못하면 그건 결국 무용지물이거든요. 우리 몸이 연료만 넣으면은 밤낮 없이 가는 전기기관차라면 우리에게 잠이 필요할까요? 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다 이런 말씀. 그 회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충전이에요. 근데 이 충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충전을 맞는 이게 부도체가 없어야 돼. 전기가 흐르는데 중간에 흐르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벽을 딱 치고 있으면 에너지가 못 흐르잖아, 그죠? 근데 그것이 뭘까요? 충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죄의 부도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하고 그날 밤에 기분 좋게 잠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대개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하루의 시작이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 예배나 아침 기도는 잘 드려요. 근데 우리가 저녁 기도 잘 합니까?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녁에 가족이 모여서 화목해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스트레스 받고 잠자리 들 때 에너지 충전부터 안 되고 그럼 아침에 이유 없이 짜증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생리학적으로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잠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든다면 에너지 충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치유에서 이 심리적인 것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하면 몸의 건강의 90%를 차지한다. 대단한 거죠? 왜? 이것은 생명 에너지 충전과 직결돼 버리기 때문에. 근데 기의 근본 실체가 전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충전된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식사 한 끼를 소화하는데 3시간 정도 충전한 전기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3끼를 잘 먹으면 몇 시간 충전한 거 빠질까요? 9시간이요. 하루 종일 위장 움직이다가 볼일 다 봐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전기라는 것은 우리는 막 에너지가 충전되면 다방면으로 잘 사용될 것 같은데 이 에너지는 거의 한쪽 방향에 집중될 때 다른 쪽은 일이 안 됩니다. 점심 먹었어요. 점심 학교에서 4시간 마치고 5째 시간대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까? 다 좁니까? 왜 그럴까요? 이 충전된 에너지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로 다 와버려요. 팔다리를 움직이는 에너지, 생각하는 에너지가 음식 소화를 위해서 위로 다 몰려들 때 뇌와 사지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앉아있을 힘조차 없어서 누워서 자버려요. 그걸 우리가 식곤증이라고 하죠. 스트레스 막 받아서 먹고 자버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위장 움직이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소화할 에너지도 없고 영양 흡수할 에너지도 없고 노폐물을 빼야 될 에너지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8시간, 9시간 더 자지 않는데 그 충전력이 약한 에너지를 가지고 위장에다 다 쏟아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무슨 뜻일까요? 위장에 에너지가 다 가니까 뇌는 바보가 돼버려요. 뭐를 못 쓰니까? 에너지를 못 쓰니까 바보가 돼가지고 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일단 에너지의 어떤 분배 목적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먹습니까? 옛날에 우리 뭐 처음 전기 들어왔을 때 110볼트였어요. 다리미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 요즘은 뭐 다리미 해서 옷 입는 사람은 없지만 그때는 전부 어떻게 했어요? 빳빳하게 다려 입을 때 이 불 켜놓은 상태에서 다리미만 좀 열을 올려도 전등불이 어땠어요? 흐릿하게 멍멍해졌어요. 위장이 다리미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면 뇌는 전등불처럼 흐릿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 활용도 면에서 보면은 식사 한 끼를 줄인다면은 한 끼분 소화할 에너지는 남아 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몸의 리듬은 자연치유의 제일 큰 법칙은 호르몬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해가 뜨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이 활동하니까 그럼 밥은 아침, 점심만 먹자. 그 다음에 해가 지면서는 내 몸을 회복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청소 작업에 에너지가 제일 많이 쓰니까 그렇다면 저녁 한 끼를 위를 비워주자 이 말입니다. 그럼 한 끼 저녁을 비웠을 때 몇 시간 사용할 전기가 남아요? 3시간 사용할 전기가 남으면서 또 자면서 충전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사람들은 그래요. 뭐 디톡스 한다 그래서 노폐물을 막 뺀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해독 주스고 이거는 독소를 뺀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거의 사기입니다. 왜 사기일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독소를 해독하는 간을 가지고 태어나요. 고기 한 저릇만 먹어도 청산가리보다 더 독합니다. 그것을 간에서 해독을 해줘요. 간 경화가 와서 단백질의 분해될 때 생기는 암모니아를 해독 못하면 그 독소에 취해서 혼수가 와버려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간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인체 최대 화학 공장입니다. 500가지 효소가 1000여 가지 화학적으로 해독작용을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모든 독소는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는데 그 혈관이 제일 많은 곳이 콩팥이에요. 신장. 100km나 돼 혈관 길이가. 1시간에 2번씩 피를 걸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폐를 통해서 우리가 독소가 또 빠져나오죠. 하루 저녁에 거의 한 800g, 1kg 가까이 우리 몸의 세포가 교환이 돼요. 11개월이면 지금의 몸의 뼛속 조직까지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년이면 우리 몸의 조직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밤에 이제 문을 닫고 자고 겨울에 새벽에 운동 갔다가 그 방에 들어와서 냄새 맡아보면 어때요? 아주 탁하죠. 예, 최소한 600g 고기 한 근 이상의 썩은 독개수가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최소한 문을 좀 열고 자라. 집안의 공기가 아무리 나빠도 문 좀 열고 자라는 게 뭡니까? 그 안에 뭐 공기 오염은 그 안에 공기의 오염은 사실 내 몸에서 나가는 그 독소가 채워버린다. 그걸 우리가 다시 호흡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소를 좀 환기시킬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오염된 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하루에 3끼 먹다가 2끼를 줄였을 때 한 끼분 소화할 에너지가 이제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노폐물 빼는 기관을 이제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해독을 잘 해놨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린아이들이 저녁을 안 먹이면요, 일어나자마자 엄마 나 행복해 이래요. 저녁을 먹어서 썩은 독소가 뇌를 건드려서 밤새도록 꿈자리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어릴 때 문둥이 쫓아오는 꿈 안 꿨습니까, 선생님? 아무리 뛰어도 안 달려지고, 예? 우리 어릴 때 들은 거는 문둥이가 와서 보리밭에 가서 감 빼먹는다는 그런 것만 들어가지고 꿈에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 독소가 뇌를 건드릴 때 밤에 충전이 되겠어요? 독소가 빠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그렇게 먹고 자버리면은 그 음식을 어떻게든지 소화하려고 했지만 되지는 안 하고 에너지가 소진돼 가지고 몸에 쌓인 독소 처리를 못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처리하지 못한 독소를 저장해 놓는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의 첫 번째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혈관인 정맥입니다. 우리 몸의 피의 50%까지 저장해요. 피가 5리터라면 한 2.5리터까지 저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독소가 쌓이면은 제일 먼저 신장에서 못 걸러 간에서 해독 못하면 왜 피부 밑에 정맥이 저장할까요? 아무리 독소를 많이 빼도 고장나지 않는 기관은 피부 땅구멍이에요. 그래서 피부 밑에 이 정맥에다 저장을 해놓으면은 늦게 먹고 자면 아침에 몸이 어떻습니까? 손을 쥐어도 붓고 온몸이 부어버려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부절제하고 독소가 쌓이면 이제 지방 속에 독소를 가두기 때문에 인체가 자꾸 또 지방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성 문제만 봐도 저녁은 안 먹는 게 좋겠죠. 저녁은 안 먹어야 돼요. 이거는 저녁 식사는 곧 죽음입니다. 직결돼 있어요. 오죽하면 그 신명기 21장 20절인가 보면 유대인들은 그 탐식하고 방탕하면 그 아이들을 갖다가 부모가 이 장로들 앞에 데려가서 우리 아이가 이게 저녁 먹고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하면 애를 돌로 다 쳐 죽였어요. 그 독소가 뇌를 비정상적으로 작동시키게 되고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절대 유익이 안 된다는 게.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제 교회 가보면 하나님도 찾고 다 잘하는데 뭐는 안 가려요? 교회가 음식 가립니까? 안 가려요. 성경에 분명히 돼지고기와 쥐를 먹는 자는 망하리라 그랬는데 뭐 성직자부터 다 뭐 먹습니까? 뭐 돼지고기 삼겹살부터 해서 뭐 다 먹어버리고 저녁 안 먹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의 계획이 안 되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복잡한 거는 기억 못 할더라도 오죽하면 성경에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력을 보하려고 전도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충전을 과거의 기라는 말은 에너지지요. 이 전기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일찍 자야 되겠죠. 수면 중에 충전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하루 2끼를 먹고 저녁을 굶어서
한 끼분 소화할 에너지가 수면 중에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내 몸 안의 모든 독소와 쓰레기를 제거해서 우리 몸을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기 원리에 의한 자연치유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는 우리가 활용해 봤으니까 누구라도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 노폐물에다 초점을 맞추냐? 왜 자꾸 노폐물에다 초점을 맞출까요? 자, 현대의학과 자연치유의 차이점이 있어요. 현대의학은 현미경을 통해서 세균을 발견한 이래로 모든 병의 원인은 균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항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균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것들을 어떻게 죽이고 번성하지 못하게 할까에 초점을 맞춰요. 자연치유는요, 균이 아닌 노폐물에다 초점을 맞춰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쓰레기통에다가 우리가 음식 먹은 찌꺼기를 이렇게 담아뒀어요. 거기에다 우리가 균을 안 뿌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그죠? 우리 몸도 죽으면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이 노폐물과 균은 항상 같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몸은 무균 상태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균들은 자기들이 번식할 만한 환경, 노폐물이 있으면 그것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활동하고 번식하게 돼요. 그러면 쓰레기통에 음식 찌꺼기를 담아놨을 때는 균을 안 넣어도 썩는 반면에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청소해낸 다음에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균을 넣으면 균이 번식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염증의 원인이 균일까요? 균이 번식하는 노폐물이 원인일까요? 노폐물이 원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뇌받기는 전부 다 뭐에만 세뇌받았어요? 균에 자꾸 세뇌를 받아버려요. 물론 우리가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는 해가 없는 2차 면역 물질들을 쓰게 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균이 아닌 노폐물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노폐물을 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 해독제를 먹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몸에 쓰레기가 청소돼요? 저녁을 굶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절대로 몸을 따뜻하게 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더운 방에 자고 나면은 몸이 어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왜 무거울까요? 여러분 방 안에 옛날 연탄 아궁이에 불 때다가 방이 따뜻하면 불문을 닫아요, 열어요? 닫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연탄이 좀 덜 타고 시커먼 게 좀 그냥 있지, 그죠? 똑같아요. 우리 몸도 주변의 환경을 덥게 해줘버리면 내 몸에서 연료를 쓰레기를 태울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쓰레기 태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려요. 덜 타다만 연탄처럼 노폐물이 항상. 우리가 조금 선선하게 자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서 산소가 잘 들어오기 시작하면 몸에서 뭐를 태워요? 노폐물을 태워내요. 그래서 조금 춥게 자면 그 이튿날 몸이 무지하게 가벼워요. 덥게 자면 아주 축 늘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왜 밖에 자는지 이해되지, 그죠? 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녁을 굶었을 때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여기서 발효를 일으키면 70도 가까운 열을 내줘요. 계속 추결이 되면 배에서 아마 불이 붙을 거예요. 그 열을 피가 돌면서 우리 몸에 순환시켜서 몸을 데워주기 때문에 별로 난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 선생님한테 발명하는 게 아니고 원칙을 발견하는 게 생략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 근데 모든 것을 만든 주인이 제일 잘 알듯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전인 성경에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고 거기에 우리 몸에 필요한 불변의 법칙들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포맷 안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제 사단에게 속하느냐 예수님께 속하느냐, 더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근데 재미있는 건 말이죠, 결국은 바른 어떤 정보로 인한 판단력, 사상, 지식 이런 것들은 뇌가 관장하잖아요. 저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목표는 뭔가 하면은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우리는 뇌를 지배하기 위해서도 뇌는 뇌를 지배해서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뇌는 위와 신경이 붙어 있어요. 음식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맛있다 생각할 때 이미 소화액이 나오고 이제 위를 움직일 준비를 해요. 근데 그것을 생리학적인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 위는 뇌와 붙어 있다, 이 사실을 사단이 미리 감지한 거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뇌를 지배하려고 하면 점점 더 인간이 머리를 써서 내 영역을 벗어나는데 인간의 뇌를 좀 마비시켜 가지고 추리력을 좀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 간단한 거야. 뭐야? 그는 위장을 지배하면 뇌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로마서에 보면요,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었다고 해요. 내 영혼의 구원을 놓고 종파 간의 대립이 아니고 밥상 위의 대쟁투예요. 그만큼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인류의 첫 조상도 밥상 위의 대쟁투에서 져서 에덴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의 첫 시험은 뭐였습니까? 이 돌로 떡덩이 되라는 것이 첫째 시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식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뇌가 정상 작동된다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바른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어떤 경우와 같은가 하면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한 상태에서 절대 자기가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잘못하면서도 내가 절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위장은
이 모든 우리 몸의 에너지의 흐름의 통로예요. 그 에너지가 흐르는 관을 우리가 경락이라고 합니다. 경은 줄기고 락은 가지예요. 이 경락은 12경락이 피부 가까이에 다 있어요. 그 침을 맞으면 깊이 맞아요? 피부에 맞아요? 피부 가까이 맞아요. 이 경락은 전기의 그 분자 있죠. 전자가 흐르고요. 호르몬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의 씨앗이 거기를 흘러다녀요. 근데 이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경락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염색법을 찾으면서 북한에서 이걸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왜냐, 이거는 죽으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체 실험을 통해서만 밝혀져요. 그래서 옛날 경성대 출신의 김봉한 교수가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반역하던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서 생체 실험을 통해서 밝혔어요. 그것을 이제 4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강석 교수가 그걸 염색해서 찾아내는데 다시 성공을 한 거죠. 이걸 제3의 순환계라고. 이 경락이 모든 에너지의 흐름의 통로가 위장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경락을 경락 마사지 합니까? 경락에 침을 넣고 마사지 하고 별것을 다 하는데 이 몸 전체의 경락의 흐름을 막았다, 풀었다 하는 유일한 기관이 위장이에요. 저녁을 먹으면 우리 몸의 에너지의 흐름이 딱 막혀버려. 위를 비워주면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찾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그 뭔가 어디 핵심은 있을 텐데 그게 뭐일까 해봤더니만 모든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위장에 딱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백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이것이 모든 생명 에너지의 기의 흐름이 어디에서 열리고 막힌다는 겁니까? 위장에서 막힌. 나폴레옹이 무슨 말 했을까요? 모든 제국은 소화불량으로 멸망한다 그랬는데 세상에서 제일 많은 병이 위장병입니다. 언제 먹는 식사 때문에 그럴까요? 저녁 식사 때문에. 음식의 종류를 무시하고라도 먹는 음식의 종류를 무시하고라도 저녁만 굶었을 때 거의 안 고쳐질 병이 없다는 거예요. 해보면. 근데 문제는 이 법칙이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고 누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느냐? 아니요. 70억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70억 모두에게. 우리가 집을 지면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어요. 이 반석 위에 짓는 기초를 놓은 집은 비가 와고 창수가 내려와도 이제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잘 무너지겠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떤 차일까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몸을 집이라고 표현했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어떤 토대 위에 놓여지느냐 이제 큰 문제인데요. 집이 무너지면 집안에 사람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우리가 저녁을 먹으면 이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요. 저녁을 안 먹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제가 그래요. 매번 강의해봐야 제 양반 얘기는 언제나 저녁 굶으라는 얘기만 하는데 매일 그것만 반복하는데 저건 매일 들어줘야 될까 고민이 돼요. 그죠? 근데요, 강의를 하려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주 감동 있게 설교를 하자 모든 교인들이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 막 설교를 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를 해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이번에 또 다시 하시는갑다 이래서 넘어갔어요. 아니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죠. 저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한 달 내내 하십니까? 하니까 예, 여러분들이 아멘은 했는데 설교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혹시 잊어버린가 해서 다시 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저녁 굶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사람 만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뭐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날지언정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끝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망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부족 중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몸은 에쿠스 같이 큰 차인데 우리 몸에 달린 엔진은 티코처럼 이게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과부가 걸리겠죠, 그죠? 과부가 걸리면 열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뭐 과하게 하고 나면 뭐부터 올라나요? 성질부터 나죠, 성질부터.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만성 에너지 부족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도 밤에 계속 TV 보고 컴퓨터 만지고 이거 핸드폰 만지느라고 몇 시에 자요? 뭐 12시, 1시, 2시에 자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몸의 충전은 거의 12시 전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밤 12시 이전에 2시간이 12시 이후에 4시간과 맞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뭘 해도 도움이 없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나름대로 자연치유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 강의 보면 수없이 많지, 그죠? 무슨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저녁을 굶으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지식의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현재는 의료계 지식의 반감기도 불과 10년이 안 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축음기, 그 다음에 이 전축 소리 듣는 거 있지요?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CD 나오다, 그 다음에 MP3 나오다가 지금은 뭐 그냥 USB 칩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이것이 반감기가 아주 세월이 깁니까? 아주 점점 짧아집니까? 너무너무 짧아져요.
만일 우리가 어떤 기초를 놓지 않고 뭐 이거 좋습니다. 녹즙 좋습니다. 요즘 녹즙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제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번 떴다가 지는 별처럼 금방 사그라지는 거 잡아서는 안 되지, 그지요? 예, 건강이란 것은 두 번 기회가 없는 생명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뭐가 좋다는데 유혹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생활은 바꾸지 않고 나는 재수 없어 몸이 안 좋아졌으니까 재수 좋아지는 뭔가 돈이 비싸도 한 번에 딱 먹고 낫는 걸 해보겠다. 그 유혹이 머릿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유혹해도 내가 관심이 있던 거니까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보조식품 이게 시장이 뭐 몇십 조 된다 그러잖아요. 예, 전부 그런 걸로 이게 생활하는 사람이 서울 가면 몇십만 명이 거리에 왔다 갔다 건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인간은요, 짐승하고 달라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인식할 때 자기의 삶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의지력을 활용할 때도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게 우리는 부지런한 걸 좋아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거 좋아 그래요. 그러나 바른 지식 없이 부지런한 것만큼 일을 망치는 건 없어요. 예.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많은 큰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몸이 안 좋았을 때 자기 몸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하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입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정북과 정남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정로를 가르쳐 주는 불변의 나침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리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70억이 똑같이 공유한 몸의 불변의 법칙. 그것만 우리가 바르게 숙지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병의 종류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병의 종류가 12,121가지였어요. 거기에 늘어봐야 한 3, 4천 개나 되거나 그렇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가지 우리 몸을 바로 알았을 때 바른 습관을 가진다는 이 한 가지를 찾지 못하면은 병은 하나에 약이 1,000가지, 10,000가지가 돼버리고요. 이 원칙을 바로 이해하면 10,000가지 병의 치료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한 가지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들 하시기를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 왜요? 생활 습관이니까. 사실 저도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혼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혼자 하기가. 가족끼리 다 하면 좀 쉽겠지요. 그러나 직장 가면 이건 또 어려워져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같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살면 쉬울까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땅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앞으로 이게 오염되지 않을 땅이 어딜까? 일단 제도적으로 오염되지 않게 묶인 지역이 제일 유리하겠죠. 그래 가만 봤더니만 이 고창은 유네스코 생물자원 보전 지역이라서 전체가
크게 개발하지 않아요. 고창은 별로 개발이 없어요. 근데 요 위로 아래로만 가도 뭐 바닷가에 펜션부터 해서 꽉 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해풍이 이렇게 염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쇠로 만드는 이게 기계 공장들은 와봐야 녹이 슬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바닷가에는 이 정밀기기 공장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염분을 처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이 게르마늄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온천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에 고창산이 아주 처줍니다. 고창 수박, 고창 땅콩, 뭐 복분자부터 해가지고 기가 좋으니까 복분자는 그 먹으면 소변을 보면 뭐가 깨진다 그래요. 요강이 깨진다 그러는데 이와이면 좋은 놈 먹어야 안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지요. 그리고 이게 산이 악산이하고 이게 능선식으로 돼가지고 좀 이렇게 전망을 봐도 좀 편안함을 주고요. 또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전국에서 귀농 귀촌 인구가 제일 많은 것도 고창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닷가에 이게 해풍이 늘 불어오기 때문에 공기가 신선하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이제 여기 오신 이제 모든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들고 언젠가는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도시에 살기를 원해요? 시골에 가기를 원해요? 아, 그렇죠. 일로 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 이쪽을 잡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왔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사람은 언제나 이게 마음의 고향을 그립니다. 하늘의 고향도 그리지만 내가 나이 들고 몸이 지치고 피로할 때 어디 가서 좀 쉬고 싶다 할 때 엄마 품처럼 마음대로 좀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해요. 근데 그런 장소를 본인이 혼자 만든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시골 생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시골 마귀가 더독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재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추예요. 시골에 그 집 주변에 고추밭 없는데 본 적 있습니까? 농약 무지무지하게 칩니다. 예, 농약으로 범벅이에요, 시골이. 제초제 뿌려야지요. 농약 쳐야지요. 그 다음에 그 유대관계라는 게 뭐 저녁마다 모여서 뭐 먹어야지요. 그 오죽하면 우리가 시골 마귀가 더 독하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시골에 어떻게 가서 농사 짓고 살려고 하거든. 좀 조심해라. 차라리 농토가 없는 조용한 면 소재지 안에 사는 것이 주위에 농토가 있는 시골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변의 어떤 환경을 잘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또 이런 생활이 하고 싶어서 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곳에 오시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 모두의 어떤 운명적 문제예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개척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제가 20년 전에 그 미국에 갔을 때 메노나이 교도들하고 아미시 청교도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요. 그때도 아미시들은요. 말 타고 밭을 갈고요. 말로 쟁기질해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휘트니스라는 영화가 그 사람들 그 사는 걸 보여줘요. 말 타고 다니고 전기 안 쓰고 우리 전기 못 쓰게 하면 다 난리 날거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아주 건강하거든요. 그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은 우리가 죄가 얼마나 두렵고 가증하고 독한지를 알 때 떠나고 싶어요. 술, 담배를 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암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암이라는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나는 굵고 짧게 살 거야. 근데 의사가 암입니다 하면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간을 넣어도 길게 살고 싶어로 바뀌어요. 그 선고 한마디에 술, 담배 그 순간 다 끊어버려요. 그렇죠, 그죠?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이렇게 찌들리고 시달리고 살아봐야 주변에 마음을 진심으로 나올 친구 하나 없고, 그렇다고 크게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냥 인생이 웃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느낄수록 사람들은 옛날에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던 구식의 삶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예, 앞으로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구식의 우리 아버지들, 물동이이던 구식의 어머니, 소를 몰고 쟁기를 하던 구식의 삶이 향수처럼 그리워지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 문명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고 함께 이렇게 먹고 사는 이 공동체가 이제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존의 문제로 지금 현실에 다가와 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곳만 있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십 곳, 수백 곳, 수천 곳이 만들어져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조금 자리가 잡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와서 뭐 큰 돈 안 들잖아요. 같이 일해서 그렇다고 노동 착취는 안 합니다. 일하는 만큼 들어오는 수입을 갖다가 일한 만큼 분배를 해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니까 생존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저녁을 굶으라는 이유의 결론은 기계에 이상이 있을 때 알려주는 센서가 있잖아요. 센서가. 이 센서가 망가지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와요. 이 기계가 막 과부하 걸려서 오작동을 하는데 신호가 안 와버려요. 그러다 그게 터져버리면 그게 당뇨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강한 자극제를 먹다 보니까 고추, 마늘 뭐 이런 자극제, 향료들이 들어와서 자극하다 보니까 감지 센서들이 신호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센서를 좀 작동하게 하자. 그러려면 내 몸의 센서보다 더 강한 신호를 보내는 뭐를 끊어야 될까요? 자극제를 끊어야 돼요. 고추, 마늘, 겨자, 뭐 식초 이런 자극제를 딱 끊고 저녁을 굶으면 센서가 살아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저녁을 굶다가 계속 자극제를 저녁을 먹을 때는 물리적인 소화로 인해서 별로 모르고 지냈는데 이렇게 자극제를 끊고 저녁을 굶고 한 며칠 하다가 저녁을 먹으면 그날 밤은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요. 내 몸에 막 센서가 살아나서 신호를 막 보내니까. 무슨 말인지 감 잡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을 끊고 자극제를 끊고 뭐 동물성 이런 식품들을 끊으면은 이제 내 몸의 센서들이 작동하면서 신호를 보내는데 공기만 좀 탁해도 죽겠고 옆에 담배 피우는 사람만 있어도 도저히 이제는 못 살겠고 예?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막 사람 냄새에 막 골치가 찌끈찌끈 아프고 화장품 냄새만 맡아도 막 돌아버리겠고 그래 되면 어디가 싫어질까요?
토시가 싫어져 가지고 아이고 원장님 나 언제 내려갈 거니까 나 좀 받아주시라고 이게 전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걸 듣고 가서 저녁도 안 굶고 양념도 안 굶고 그러면 센서가 망가져 가지고 신호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건 신호가 안 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있는 데서 그냥 조금 건강하게 살자 이런 차원을 좀 넘어보셔요. 그리고 이것을 해서 내가 좋아지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이 넘는 이 엄청난 인구들을 어떻게 복되게 좀 해줄까? 어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큰 뜻을 품는다면은 이게 가능한 것이요. 옛날에는요,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랬는데요. 요즘은 천리가 아닙니다. 인터넷, 유튜브, 방송, 언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한 100명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녁을 굶고 질서정연하게 살아서 건강이 회복된다면 KBS, MBC, SBS 뭐 미국 MBC부터 안 오는 방송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순간에 전 세계적인 스타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이 글로벌 스타 중에서도 생명을 주는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꿈을 우리가 인생에서 한번 이뤄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냥 돈벌이 해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살다 나는 건강하고 그냥 때가 되면 죽지 이런 거 말고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아지면은 이 방법을 사는 게 뭐 어려워요? 힘들어요? 전 세계에 우리가 지금 초청받아 다 찢어져도 100명, 200명 가지고 감당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진짜 이 종교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게 종교인데 오늘날 이 종교가 현 시점에서 자기들이 함께하는 교인들도 못 고치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빛도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명의 용사지만은 제가 봐서는 우리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의 꿈은 그겁니다. 뭐 우리가 평생 교육원도 하고 뭐 연수원도 하고 캠프도 하고 뭘 하지만은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함께 인생을 한 솥에 밥 먹고 살아가는 가족이 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 걸 이제 두 분이 이제 연로하신데 집에 가서 다 사시다가 힘들면 아이고 그래도 나는 정 힘들면 뭐 거기 가서 좀 지내면 되지 이 맘만 있어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요. 고향이 돌아갈 고향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 공동체는 저녁 먹는 사람은 안 받아준다 이거지. 그죠? 센서가 양념을 먹어서 센서가 망가진 사람은 올 수가 없는 데니까 지금 있는 데서부터 뭘 해야 될까요? 연습하고 훈련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기회 될 때 한번 만나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희망이 없잖아요. 정말 깝깝하게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 시대에 우리가 내가 의지할 희망이 있다면 그거는 최고의 큰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고 그 희망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그게 대박 아닙니까? 복권 당첨된 게 대박이 아니고 그렇죠? 복권 그 많은 돈 당첨돼 가지고 행복한 사람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삶이란 것은
사람과의 화목 같아요. 그렇게 서로 기쁨과 감사를 나눌 때 죄의 부도체가 사라지고 에너지도 충전이 잘 되고 우리에게 능력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어저께 우리가 이제 한 2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서로가 이렇게 알아간다는 거, 같은 걸 추구하고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처음 만나도 뭔가 통한다는 거,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라는 것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젊어서 젊은이가 아니고 건강하면 젊은이다. 우리 공장에 70대 노인들이 20, 30대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일해요. 왜요? 옛날에는 다 뭐 자기 몸도 못 가누던 분들이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음의 활력으로 나이 들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런 얘기를 이제 반복하는 거, 또 왜 자꾸 저녁을 굶어야 된다, 양념을 끊어라, 또 과일을 먹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이 교육 사업을 할 때 교육의 명언 중에 한마디로 딱 정리했을 때 이런 명언이 있어요. 교육은 반복이다. 교육은 뭐라고요? 반복이에요. 왜 반복일까? 인간의 본성은요, 더디 배우고 쉬 잊어버리는 게 본능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잊어버려요. 더디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하는 강의는 언제까지나 저녁 식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강의를 유튜브를 할 때 지금 한 200개 넘는지는 모르는데, 야, 이것을 저녁 먹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한 주에 2~3개씩 평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녁 먹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분 매주 한 번씩 평생 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때는 그랬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버리자.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루만 해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저걸 평생을 어떻게 하는데 저녁 굶는 거 뭐 여러 날 하라 소리 안 해요. 자극제 딱 끊고 하루만 저녁 굶어보라. 그 이튿날 아침에 내 몸이 말하는 음성을 내가 듣게 돼요. 그러면 어젠 너무 좋았어. 굶었더니만. 그럼 오늘은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랬지. 예수님이 내일 일 오늘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내일은 내 인생에 없으니까 오늘 하루만 또 저녁을 굶어봐요. 뭐 어쩌다 실패하면 뭐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서면 되지, 그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자꾸 넘어지듯이. 그러다가 어느 틈에 어떻게 될까요? 몇 번을 해봐도 저녁 굶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면 몸에서 강렬한 충동이 옵니다. 그래,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짐승도 아니고 내가 이 식욕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내가 이 식욕의 노예가 돼서 내 목숨을 팔 수는 없지. 오죽하면 잠언에 보면 네가 만일 탐식자거든 네 목에다 칼을 두라. 그만큼 이게 식욕이라는 건 무서운데 그 식욕 이기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과일만 딱 끊으면 식욕은 이기게 돼 있어요. 과일을 먹었어요. 누가 과일을 먹었지요? 선악과가 뭡니까?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은 저혈당을 일으키고 저혈당이 일어날 때마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렬해서 식욕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만 딱 끊는다면 식욕 한 방에 날려버리고 비만부터 모든 게 해결이 돼버린다고요. 과일 값이 비싸요, 싸요? 비싸요. 세 끼 먹다 두 끼 먹어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별로 시장 볼 거 별로 없어, 그죠? 건강해져서 돈 쓸 일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만든 곡식과 떡만 사 먹으세요 하지도 않잖아요. 만드는 방법 다 가르쳐주고 기회 있으면 만들어 먹고 하다 안 돼서 궁금해서 전화하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없어 못 만들어 먹으면 사 먹대. 우리 거 아니라도 있어요. 옆에 잘 만든 사람이 있으면 사 먹어도 되고. 뭐 어쩌면은 뭐 우리 것만 팔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범죄는 가정 파괴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사남매가 살았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가 50세에 대장암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사업하신다고 매일 술 담배 하시다가 근데 왜 저래 술 담배 하실까 싫었어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기둥뿌리가 흔들려 버려요. 그 자리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아이들에게 어머니 자리는 더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의 1호범이 건강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하찮은 음식 문제였더라고. 오죽하면 엄마가 자녀에게 저녁에 음식을 준다든지 나쁜 음식을 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가장 잔인한 친절이라고 생리학에서는 표현을 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가장 잔인한 친절을 베풀면서도 나는 가장 사랑하고 친절을 베푼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감지하자 이거죠.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가정이 있습니까? 한 집에 하나 다 암환자 다 있고 여러 가지 병으로 다 고통당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거 해결할 대책이 없어요. 왜요? 이거는 생활 방법이 잘못된 걸 갖다가 땜빵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예. 제가 그래도 명색이 볶음국집 공장하는 사장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하다고요? 족한 줄 알라 그랬죠. 일단 살러 오시면 먹는 거 입는 건 책임해 줄게요. 옷 쎄 버려가지고 지금 불태우고 난리잖아요. 먹을 거 얼마든지 돼요. 잠자리요? 이거 먹어서 열나면 집이 필요해 집이 필요 없어요? 2, 3만 원짜리 텐트 하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건강해져서 여러분들이 일하면 고창에 와서요. 남자가 밭에 가서 하루 품만 팔아도 남자는 10만 원 줍니다. 하루 10만 원요. 여자 7만 원인데 정도 줘요. 최안전. 예. 그러면 그 정도면은 우리가 열흘만 일해도 한 달 살아요. 큰 돈 필요 없잖아,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어렵게 그렇게 고생하고 살라 그냐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관점을 바꿔보자. 제가 그래요. 여기 오는 분들이 어떻게 내 건강이나 좀 좋아질까? 제가 봐서는 아니 저 건강만 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좀 더 저분이 행복하게 살게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서 제 꿈은 이 지구촌 전체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한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홍해도 발을 디뎌야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는 그 첫 발걸음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2013년도에 올려놓은 건강 강의를 한번 이렇게 어쩌다 클릭해 들어가 봤더니만 한 12만 몇천 명이 들어와 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여기에 연관돼서 고객이 기본 10,000명은 넘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 중에 10분의 1만 모여도 이거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기는 내가 필요해서 여기 잠깐 와서 도움받고 내 인생의 건강을 위한 이용의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모임의 주인공으로 좀 살고 싶다. 나는 일원이 돼서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좀 와주시고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세상에서 제일 힘은요, 돈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제가 간단히 얘기해 드릴까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인구 유입이에요. 인구가 6만일 때 정부에서 받는 재정하고 6만이 안 될 때 받는 재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이제 돈이 많이 내려오고 또 어떤 힘이 생기다 보니까 군 차원에서도 인구 유입에 너무너무 많이 신경 써요. 각 지역이 경쟁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와서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건강해지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은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시골에 가면 아이들이 있으면 그 동네 천년기념물 아닙니까? 천년기념물이에요. 이제 후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지금 50대, 60대 이 세대들의 장래가 고민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우리 짐을 맡길 것인가?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인생이 끝날까지 우리가 우리 후세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100세 젊은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오신 여러분들 또 이 강의를 또 들으시는 분들 또 몸이 아프면 너무 힘들고 쪼들리고 어렵게 살잖아, 그죠?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살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 살기도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우리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